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추로의 형사전문 변호사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데이트 폭력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형사 전문 변호사로 11년 이상을 지내다 보니까 다양한 사건들을 많이 접해봤거든요. 그런데 유독 데이트 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상황이 많이 악화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대부분의 의뢰인분들께서 이 데이트 폭력 문제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화해하면 쉽게 해결될 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거나 혹은 고소가 된 이후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다가 결국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거나 또는 한참 꼬여버린 이후에야 비로소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는 거죠. 사건 초기에 도움을 받았으면 어쩌면 쉽게 해결되었을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대응을 하려니 이미 중요한 시기가 지나버린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미 혐의가 인정되어 버려서 검찰로 송치되거나 또는 검찰에서 기소까지 돼서 재판을 앞두고서야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안타까운 상황일 때가 많은데요. 데이트 폭력도 혐의가 인정되면 심각하면 사전구속이나 실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우리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은 남녀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심각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한 사건이나 혹은 데이트 중에 폭력을 행사한 사건들, 때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스토킹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사건들과 같이 좁게는 스토킹, 넓게는 광범위한 데이트 폭력 범죄와 관련해서 여론도 상당히 가해자에게 불리한 환경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법기관은 당연히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과 같은 범죄들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면 강도 높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 데이트 폭력 등으로 신고를 당하거나 고소를 당했다면 차일피일 늦추지 마시고 일단 변호사의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 부부 사이 또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 남녀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 유형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범죄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수한 관계가 전제된 다양한 범죄들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폭행, 상해,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스토킹 이런 범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범죄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처벌은 개별 범죄의 양태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데이트 폭력은 그 특성상 사건이 발생하면 한 가지 범죄만 단독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금과 폭행, 협박이 한꺼번에 성립하거나 스토킹과 협박, 성범죄가 동시에 성립한다거나 하는 식인 거죠. 대표적인 데이트 폭력 범죄의 형량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폭행이라고 하는데요. 폭행죄는 최대 징역 2년,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럿이 폭행을 하거나 또는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을 하게 되면 특수폭행이 성립하게 되고요. 이때는 최대 징역 5년, 벌금 1000만 원으로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사람을 상해하면 성립하는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만약 상해 정도가 중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중상해죄로 최소 1년,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도 동일하고요. 상대를 협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상대를 스토킹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집중적으로 강화된 까닭에 스토킹 범죄의 유형도 매우 늘어났고요. 고작 문자 몇 개, DM 몇 개 보낸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에서 주의해야 할 또 다른 범죄의 유형은 바로 성범죄입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인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추행을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강간을 하게 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단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은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 유형이 크게 다르고요. 사건별로 그 처벌 형량도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인 설명을 들어야만 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즉각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동일한 사건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내 사건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만연히 기대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대응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 조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해해야 됩니다.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히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사건에 큰 금액의 변호사 비용을 선뜻 부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적은 비용으로 상담은 충분히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트 폭력은 유형에 따라 연루되는 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반드시 진단을 받아봐야만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를 받잖아요. 이런 것처럼 무언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법률 전문가로부터 진단도 꼭 받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료나 검사 없이 치료가 불가능한 것처럼 상담이나 진단 없이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생각에 혹은 나 혼자 대응해도 충분하다는 만연한 생각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첫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몇 가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만약 관련해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로펌으로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비추로의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